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입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계획은 뭐 계획이고, 뭐 아직 2020도 사실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이제 2020에 이제 이구리에 이제 인구가 80만이라고 사실 그때 이제 계획은 잡았었던 거지, 처음에요. 그러면 그 성과보고서 좀 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성과보고서는 왜 한 번도 안 합니까? 이제 평가보고서 같은 거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95년도부터 이제 여태까지 지금 20년 동안 인구 증가 현황이나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 그 설명을 해드리고 2035에 인구 120만도 하는 그 계획은 좋지만은 오늘도 성과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했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차피 뭐 지난 거를 자꾸 발언하기 쉽지 않고 그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그 서류 드리는 그 부분 23쪽에 된 거고 인구 그 배분 문제 유모택 그 선생님 어제 그 민원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하고 설명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우리 평택시가 뭐 이제 상계권으로 해서 이제 또 뭐 이제 서부권하고 이제 동부권으로 나눠서 이제 그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사실 우리 그 평택한 그 중심이 지금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굉장히 인프라 구축이 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전에도 뭐 동료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사실 우리 그 평택시를 그 주변 그 수원시나 용인시나 화성이나 천안시 그 갔을 때는 그런 그 도시는 완벽하게 그 도심이 구성됐고 도시계획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사실 전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건 인정하시죠? 예. 지금 이제 수원이 지금 이제 인구가 12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용인이 100만에 화성이 70에 천안이 한 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돼서 우리 평택시가 이제 국제화 도시가 있고 미군이 들어와서 장정적으로 이제 계획은 삼성이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실제 여기 뭐 작년에도 저희가 그 인구 읍면동 그 조사해 보니까 실제 인구가 전입이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 그 장담도 좋지만은 우리 그 지금 뭐 주택이나 지금 여러 가지 그 민간 개발 사업 되는 것도 지금 한 837만 한 4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17개 브록돼서 지금 인구가 그 16만 한 7천 가구 곱하기 한 2.5명 곱하면 한 40만 인구가 느는 게 맞죠, 그게요? 33만 정도? 뭐, 그건 뭐 숫자에 뭐, 그건 수치 불가한 거기 때문에 실제에 대한 건 세부 계획도 좀 잘, 물론 계획이니까 뭐 그냥 계획은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 의원님? 뭐 2035 뭐 말 그대로 계획인데 뭐 120만 되고 뭐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이 정도로 뭐 저기 계획상 자본대로 다 된다면은 뭐 구도시인가 뭐 신도시 간에 뭐 어떤 균형 발전도 이루고 다 뭐 교통 물류 뭐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진짜 살고 싶은 누구라도 오고 싶은 그런 뭐 도시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권이 아닌데 단지 이제 문제가 아까 그 저기 뭐 지제 역세권, 진위 역세권, 뭐 안중 역세권이라든가 각 지역별 동서로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개발들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서부 쪽에도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저는 유독 보면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서정중앙동 쪽에 보면은 특히 서정동에 20개 읍면 중에서 제일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수정동이. 거기에 대개 보면은 뭐 연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원룸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갖고 실제 소유주들이 거주하지 않아요. 세입자들이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뭐 의견을 계획이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기적으로 계속 낙후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잠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전략계획, 지금 이제 그 전략계획을 좀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이제 아마 의회의 통수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부분별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분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요. 아니 근데 넓게 봐서는 2035 계획에도 도시 계획에도 이게 포함이 좀 돼. 예, 담겨 있는 겁니다. 같이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 설명 아까 주로 들어보니까 아니 이제 그 세부 실천 계획은 지금 아직 여기에 저 총괄 그 저기만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실천 계획은 또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게 도심 고덕 송탄 남평택인데 송탄이라는 게 지금 여기 신장동 뭐 그쪽 주역을 갖다 송탄을 보는 거 아니요? 예? 지금 여기서 볼 적에는 송탄 지역 송탄권이라는 게 여기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이쪽 그 신장동 뭐 소정동 이쪽 그 전부 다 그 이제 그 서부권에 서부 북부권에 되어 있는 건 다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전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근데 그 지금 보면은 시에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쭉 해는 거 보면은 신장동 쪽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진이 서탄 그래서 그 다음에 성북 지산 서정 네. 이쪽은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한 재정비를 좀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동이라든가 이 서정동 이런 저기 쪽 그쪽에도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금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개 읍면들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동네가 서정동이고. 예, 뭐 그거는 게다가 이제 그 실소유자들이 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개발하기도 어렵고 또 한 가지 거기가 또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전출입이 그 제대로 그 확인이 안 되니까 네. 누가 사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범죄 제일 높은 지역이 거기가 서정동.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어떤 그 향후 뭐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계획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 도시재생사 앞에서 전략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이 활성화 계획은 또 별도로 이제 의원들 보고를 따면 또 드릴 건데요. 그거 나오면 또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인구가 뭐 120만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48만에서 네. 지금 서정동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포화생태.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그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데가 거기요. 상가적으로는 아예 주차장이 없어.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인구 유입이 되려도 뭐가 있어야지 유입이 되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이제 미국 사무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실 이제 도시계획은 이제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걸 지금 이제 금방 해소될 수 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장기적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그 실전력도 세우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바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구 그 유입 그 효과가 제일 빠른 게 첫째적으로 이제 대학 유치, 그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 보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인구 유입 이거 120만 원이라는 건 이거 뜬구름 담는 거지. 아니,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120만에 대한 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인구 배분 때문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게 다 있거든요. 사실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광역 요상적 대통령이라든가 뭐 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인구에 따라서 이제 그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0만 원 설정을 하면서 한 그릇을 그래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갖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의원들께서는 지금 이제 110만, 지금 뭐 86만도 안 되는데 무슨 110만이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건적으로 볼 때 사실 뭐 미국도 지금 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뭐 삼성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뭐 농양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축으로 볼 때는 실적으로 뭐 미국 이전도 지금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간 그 인구 유입에 대한 건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늘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택 도시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2035 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 대한 유치 내지는 설립, 그다음에 대형병원 설립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주차장 지금 신장동 서정동 봐봐요. 주차장 심각할 거죠 지금. 네. 건물만 올려놓고 외지인들이 다 들어갔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좀 이제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주셔야.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신성장 전략국에서 뭐 조던 그다음에 지금 플랜시티 뭐 이런 지금 대학 유치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유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사실 인구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제 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서부는 인구 회복이 적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맨날 보고 드리지만은 3배 이상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84만 준 그 동북권역에 대한 거를 좀 한 후에 하면서 같이 연계되게 한 어떤 그런 그 도시 그 발전해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35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갖고 포괄적인 거 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학이라든가 대학급 병원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뭐 이런 부분도 여기다 다 포함을 시켜줘야 인구 120만 원에 걸맞는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평택시가 지금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 학생 수는 줄어요. 이게 저출산 이유도 있지만은 이 학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해 버려요. 지금 현상이 이게 심각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주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 안 들어와요. 주소지 다 이전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지금 인구가 좀 줄고 있는 반면에 지금 그거에 따라서 수원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인구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지금 하나의 그 좋은 저기는 지금 어때까지 저희 아파트 지금 짓는 부분이 어때까지 이제 갈아타기랄까 지역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교통망이 좋거다 보니까는 이제 전문의들이 지금 이제 일로 지금 많이 와서 사실은 용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률이 지금 무지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자고요. 뭐냐면은 이 평택에 거주하는 예. 초등학생은 좀 늘어났어요. 네. 물론 이게 저출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교실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근데 중학교 가면은 확 줄어요.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은 그건 뭐냐면 학군 때문에 옮겨가 버린다 이거. 그다음에 요 삼성전자, LG전자 했는데 그거 지금 솔직히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자, LG는 오상권이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는 거기 진이 와살리 쪽에 뭔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그 단지가 형성이 되고 위락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오산을 가버리고 삼성 여기에 물론 평택 거주자들 우선순위를 채용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한직 있는 사람 일부요. 그러면 거기에 고급 인력이라든가 기술자들은요 출퇴근해요. 우리 이게 SRT 뭐 해갖고 20분 거리 이내에 수서부터 여기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제2세종시 꼴라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지금 출퇴근해버리지. 학교고 병원 있어, 학교가 있어 제대로 하는 게. 그 진입권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래서 지금 가국지구시들이 지금 이제 도시화 사업을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입 역세권 지금 개발도 지금 또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자꾸만 그런 인구에 대한 유입책을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2035에 이게 포괄적으로 크게 잡으면 뭐 신성장 전략국에서 또 따로 뭐 해고 아닙니다. 그걸 같이 잡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고 여기다 확 예, 같이 같은 소관부서에서 같이 협의 좀 해갖고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지금 우리가 뭐 이제 2035 계획을 잡는 게 좋은데 우리 이제 평택의 이제 특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나였었지만 지금 3개 시군이 이제 통합되면서도 지금도 보면은 개발이 지금까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거든요. 이게 통합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역이 그 당시에는 뭐 송탄, 뭐 평택, 또 이제 평택군 이렇게 했을 때 송탄하고 어떻게 그 당시에는 송탄이 좀 컸어요. 근데 지금 송탄은 통합된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획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됐으면 뭔가 좀 합쳐져야 되는데 계속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개발 계획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뭐 인구가 뭐 한 60만 정도 되면은 구청 체제가 오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도 구청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면 나눌 수가 없다고 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도심을 지금 이제 해서 지금 이제 동북권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집중 선택을 해서 거기 1도심을 만드는 거고요. 그럴 때 만든 겁니다. 다만 지금 맞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시구 보면은 3개 시군이 이제 통합되면서 아직까지도 남부 서부 북부라는 그런 운명을 벗기 한 위해서 이제 도시기본에 담은 게 기본 취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동부 서부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취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이쪽 동부권을 집중으로 선택해서 지금 이제 한 84만 지금 해 준 것도 그 잠깐 이제 저쪽 서부 쪽에서는 인구가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까 그 위원님 이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소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하여간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 해서 인구 집중 유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송탄하고 평택하고 이제 합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도심으로 하고 이제 부도심 축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서부 쪽이 계속 이제 또 발전합니다. 발전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그 개발에 저희가 있는 쪽이 서부 쪽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는 중간을 제 개인 생각에는 저 용의동 개발을 어떻게 하면 지금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이 지금 우리 평택 뭐 중심이라는 뭐 SRT 가는 그 지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송탄하고 평택하고 통합되면서 같이 연결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이 이제 관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3도심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1도심, 2도심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 3도심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도심, 1부도심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도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인구 60만이 넘어갈 때는 뭐 행정체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구청체계인데 네. 아마 그것도 그럼 구청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러면은 본청은 그럼 뭐 도심 저기니까 고덕으로 행정타운이 가면은 거기가 중심이 되고 예. 그렇다고 바로 옆에다가 지금 송탄출장소 있지만 여기 송탄구청을 할 거냐. 그러면은 또 평택에도 평택구청이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안춘에도 안중구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청이 3개야. 그러면은 이 본청까지 해갖고 그렇게 내줄 거냐 이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공치자들 그걸 갖다가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위원님 이제 그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죠.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그 구청제로 간다 그런다면은 행정체제는 어떤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 되면서 이게 구청이 있든 3개 구청을 하든 하여튼 간에 그거는 그때 그 인구에 따라서 구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나눠봐도요. 지금에 있는 한쪽에 지금 남부권 그쪽이 너무 팽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네, 도시개혁개정 부총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보면 이제 3개 시군이 통합되고 1998년에 이제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부 동부 해가지고 이게 도시 대상권으로 관리를 해왔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남부, 서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지금 그 1도심하고 1부도심하고 3지역 중심 한 것은 뭐냐면 다른 그 기타 지자체 우리 인근의 도시들하고 경쟁 때문에 저희 도시의 어떤 그 강한 추진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1도심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줄곧 뭐 3개 권역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전에 이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된 지 벌써 20년이지만 아직도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구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 평택시에 대한 그 통합된 구상을 하고요. 지금도 기존에 지금 1도심, 1부도심, 뭐 3지역 중심이지만 과거에 갖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뭐 어떻게 나누는 부분은 아니고 인구가 지금 빨리 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삶이 쾌적한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자급자족하고 도시가 그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족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 규모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하질 않으면 인근 도시들이 다 커버리면 도시 세력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그 뭐 구청 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종합계획이긴 하지만 그 이미 계속 관리를 해온 게 3개 권역으로 관리가 돼 있고 지금도 그 세부 내용에는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서부 뭐 이제 이건 변명 같지만 그 남부 쪽이 너무 팽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제 통합도시기본부에서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발 가능지들이 사실 남부 쪽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투자 개념이나 외부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이 동부 쪽에 지금 입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서부 쪽에도 뭐 인구를 배분 못하는 게 아니라 배분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배분한다고 사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변의 토지의 그 어떤 가격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도심의 어떤 발전 전략상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근의 도시 세력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금 어떤 우리가 생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맨날 뒷북만 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늦어요. 아까도 뭐 이태현 님 말씀했지만 LG 들어오면 뭐하냐 이거요. 지금 LG가 계획대로 해갖고 뭐 80만 평을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민간개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 혜택은요 오산 동탄 갑니다. 다. 혜택은 거기서 보는 거야. 네. 지금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온다 갖고 최고 신난 도시가 아산시요. 거기서 우리보다 더 광고를 더 해요. 의원님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해관 뒷북 친 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획이 늦었고 이제 저희가 후발주로 3개 시군 통합되다 보니까 늦은 부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실상 이제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나 건설 경기 침체 등이 저희 시에 이제 발전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획을 준비된 계획을 해놨지만 각종 그런 사업들이 늦어진 거고 주변 이제 어떤 개발의 행태를 봐서도 수도권부터 개발이 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마지막에 남다 보니까 그 토지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이제 수도권 그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인근 저 아산이나 천안이 좀 그렇게 됐지만 현재 패턴은 이제 직주 근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주 근접에 대한 강점이 있고 결국 저희가 이제 고도 국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각종 계획적 개발 사업이 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정주 여건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 학교나 뭐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중심에 대한 부분도 아까 진이라든지 청부 뭐 이런 등등 아까도 상계 권역에 대해서 이제 택지 개발도 하고 뭐 어떤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반드시 이번에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근 도시에 지지 않도록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뭐 뒤늦었지만 우리가 계획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현실상 우리가 지금 뭐 제가 뭐 사는 곳 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진이하고 서탄 해서 한 뭐 인구 그 한 얼마죠? 지금 현재는 2035에는 지금 5만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인구로 봤을 땐 좀 2배 정도의 인구, 2배 이상의 인구를 좀 해놨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진이서탄 같은 경우에 진이 역사도 해갖고 이제 뭐 진이서탄 해갖고 이제 뭐 한 인구가 한 3만 5천 정도 이제 예상하시는데 5만으로 해놨습니다. 5만으로 했습니다. 5만이 지금 이제 그 가곡지구만 해도 거기도 한 1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와도 한 4천 세대 좀 뭐 일반 저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한 3, 40약 한 12,000명 정도 보고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2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진위서탄 뭐 거기를 해서 역사 뒤에를 하지만 순전히 다 진이에요. 하여간 그리고 지금 서탄에서 바라시는 거는 서탄은 어떻게든 상실 수 있으면 금암리 그쪽이에요. 금암리하고 수월함 1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 지금 시가 예정용지 물량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 도면에 표시는 안 했지만 그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창산단을 비롯해서 기존의 서탄 택지의 용지라든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해야 되지, 뭐 그거 해놨다고 누가 사업이 현재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계획은 반드시 반영돼 있습니다. 서탄산단 같은 경우에도 유창이 지금 9만 평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애초에는 40만 평 했을 때는 네네네. 기본적인 이제 거기까지 판단하고 택지까지 네, 네. 같이 들어가 하지만 이렇게 작게 개발하다 보면은 네. 땅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유창산단도 사업은 이제 2차로 지금 이제 도에 이제 곳이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거기 바로 붙여서 25만 평 정도 한다는 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구체적인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쪽 같은 경우에도 진이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800세대 거기도 한 지금 갈고니 한일 아파트 옆에 한 1,800세대 저기 하죠. 또 LG 롯데 그 앞에 있는 것도 택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다 생활권이 오산수원입니다. 그러면은 지역이 베르타운이야. 어떻게 됐든 거기서 같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여건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만 평 개발하지만 거기에는 초등학교 하나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는 다 외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된 개발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정도 했을 때는 정주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학군이나 네, 뭐 병원이나 어떻게 뭐 쇼핑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네. 이런 게 뭔가 같이 어우러져야 거기서 사는 거지. 그 지금 바로 인근에 오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들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대로 그게 되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뒷북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줄곧 이제 그런 계획을 해왔던 건데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은 어느 뛰어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 저희가 꾸준히 시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방향을 끌고 가주면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에도 이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나마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저희는 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정주권이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정주권 위주로 해야 되지. 이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소만 있고 생활은 딴 데 가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또 지금 또 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시가 애정용지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하북 견설리 앞들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천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개발성은 높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앙에도 이제 도로가 날 계획도 있고 네. 그게 뭐 그렇게 큰 농지는 아니거든요. 땅은.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하북 역사 뭐 뒤쪽 여기도 하지만 저기는 또 변수가 있는 게 LG가 어떤 수도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한번 손을 댔던 곳이기 때문에. 네. 예, 저 부분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라 저희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계획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진이 쪽에 이제 그 생활권 쪽에 보시면 동서로 이제 철도로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같이. 예. 예, 최중환님. 네. 우리 시가 이제 도시기부행계획 설립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할 필요성이 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고, 서부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얘기 들어본 결과는 언론적인 거지 현실화하고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 현실하고 어른적인 것이 많고 현실에 이제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질적인 건 이제 우리 평택시 구도가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2035 계획에서 동북권과 서북권을 1도심과 2도심으로 묶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1도심, 1도심, 2도심이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고질적인 그 상계 권역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통합된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질적인 그 북부, 남부, 서부 권역을 항상 따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증가한 것도 2029 기본계획일 때도 서부 권역에는 18만 원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36만 원 하고 84만 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부 권역에 그 토지 면적이 48%입니다. 평택 전체에. 그래서 서부 권역에 서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일부도 인권에는 84만, 서부 권역에는 36만이 이렇게 지리를 합니다. 그럼 평택항을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신생메리지가 609만 평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항 배후단지 기본계획 2차, 3차 수립하게 되면은 인구 유입이 많이 될 텐데 어떻게 2035 계획에서 이렇게 인구 분포를 적게 잡았냐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오해인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이해되도록 한 거 좀 사죄 드리고요. 사실은 시에서 이제 많은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에 18만이라고 했는데 27만이면 36만이면 2배를 이제 키운 거거든요. 산수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는 남부하고 북부를 합쳐야 66만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84만이면 18만 5천 하는 건데 그렇다고 2배를 뛴 건 아닙니다. 산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건 뭐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그 안중 쪽은 예전에 아산만권 강역개발 계획 때부터 항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그 우리 평택에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산만권 강역개발 계획에 보면 구 평택시하고 송탄시는 아산만권 배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쪽에 그런 거를 옛날부터 계속 그런 계획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쪽에 안중 쪽엔 산업시설이나 이제 항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이런 계획이 되다 보니까 원래 국가계획에서도 배후 도시보다는 어떤 산업 기능이 많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가 평택시가 이제 그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가 이제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서부 대생활권, 동부 대생활권으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어느 하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발전이라든지 도시 발전을 하고 따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지난번에 틀리면 18만인데 지금 2배 이상의 이제 계획이 된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도 항해경제적인 660만 평의 그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산단이나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어떤 산업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35 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일단 산업 기능에 이제 평택항하고 국가산단하고 한 배후 도시에 지금 10만에 대한 그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만에 대한 계획도 했고, 그리고 안중 역세권에 지금 요게 인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한 60만 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60만 평이면 한 2만 3만이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잠재적인 이제 나중에 발전 계획에 들어갈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개발 가능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부 지역은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도면상에서 보면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늘어난 부분인 것이지 실제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는 그 비례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 쪽이 거의 다 늘어난 겁니다. 아니 향후는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2035 계획은 앞으로 20년입니다. 예? 근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서부 지역에는 산업단지와 형성화 많이 됐잖아요.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서부 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유입이 됩니까? 교육문화 시설이 좋아서 인구가 유입됩니까? 다 주택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어디서 주택을 하냐? 평택 시내에서 주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유동인가 많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언론적인 게 아니라 가지고 예.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 있는 설명을 해줘야지. 의원님, 제가 이거 이동사무 기획 설계할 때 아닙니다. 서부문화에 와서 질문 받을 때 질문 받았어요? 지난해 한번 왜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저 들어봐요. 예. 예? 저도 그때 좀 반감이 생겼는데 이동사무 기획 수립만 해놨지 설명만 하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설명을 해줬냐고요. 예. 아니잖아. 예, 설명을 아니 좀 그런 해주세요. 식으로 얘기해보면 예. 서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에는 행동이라 이거요. 저기 평택시가 실질적으로 서부 권역에 교육문화 인프라 모두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요. 예. 예? 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주거환경에 피해만 주고 예. 예? 그런 현실이 와 있는 거 아니요. 예. 그러면 그런 게 뒷받침해줘서 네. 주민들의 피해 의식을 줄이기 위한 네. 어떤 모토를 해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런 거 네. 없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설명 자체를 보게 되면 네. 평택과 성장 동력에 관련된 사항도 네. 별로 안 실렸습니다. 예? 어디 기본계획만 수혜자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가 이런 기본계획이 있으면서 시가 예정용지가 있으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본계획이 되면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지역 주민들이 그 피부 못 느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의원님하고 같이 재작년에 한번 같이 노력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알고 의원님도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저는 하나의 면을 갖다 놓은 거지. 아니 면이 아니라 우리 포수업을 놓고 하는 거지. 서부 권역 전체를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닙니다. 포승입이 그 포승뿐만이 아니라 항 배후의 중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시적으로 키우자고 했었는데 그때도 지역적 반발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행정력에 낭비를 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본계획에서도 그걸 키워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 설명을 드릴 때 당장은 어렵지만 결국 인구가 늘어야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 인구가 없는 학교가 없는 데다 학교하고 뭐 들어오라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전부 평택으로 유학 다니지 않았습니까? 후대는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에 있을 때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도 그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 그 반영이 안 되냐면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냐면 지층수 맞았잖아요. 황해영자주에 600분만 했는데라고 뚝 떨어져 나갔지. 그래서 시에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 가시화된 게 없잖아요. 그럼 아니, 계획이 돼야 가셔야 되죠. 계획적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해만 네, 그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예. 2035 도시 저기 할 때에 과연 도에서 이제 승인도 받아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금년마에.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의견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의원들도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것이 우리 평택시가 사통팔통 도로망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다 출퇴근합니다. 네. 예? 인구입을 어디서 받을는지 몰라. 지금 저출산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생긴다 예. 해서 인구가 느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여기 계획에 있는 거에 의원님 저 사실 지금 그 안중 인구가 청부 합쳐서 10만입니다. 그래서 안중 쪽하고 이렇게 합치면 7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얼마가 늘어나는 걸 했냐면 27페이지 보시면 27만 명으로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에서 27만으로 되는 건 4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배후 토지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과장님, 자꾸 저하고 정말 이게 그러고 굉장히 계획에 반영 많이 되는 기본교육 개론 거는 저는 반대 안 해요. 네. 하는데 시원시에 와닿는 용역 준 거지 이거. 용역 주는 거고요. 네, 예. 저희 시에 하고 정책당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현실화된 그 인구 유입 계획이라든가 발전 상황에서 좀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 부탁에 예, 말씀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자꾸 얘기해봐야 예, 원론적인 얘기만 되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준 자료에 의하면 25페이지가 지금 이계 생활권으로 2020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지금 3개 생활권에서 2개 생활권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1도심과 1부심으로 지금 바꿔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게, 부심권의 인구가 총 지금 계획 인구가 36만이고 동부 생활권의 인구는 84만입니다. 그 차이를 지금 2030을 하면서 우리가 120만이 되면 70만 이상이면 아마 자치행정부에서 아마 그 구청 체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아까 양경 동료위원도 지금 얘기를 하던데, 여기선 방법이 뭐가 나올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행정 그 청에 대해서 뭐 장내에 이제 적정한 시기에 이제 뭐 행안부의 승인을 받든지 뭐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도시기본계에서 이제 그 구역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들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형상 그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경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또 그렇게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실제 보면 현재 출장소 관할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내에 가서 인구가 적정히 늘어나고 뭐 이런 시기에 이제 검토돼야 되겠지만, 계획 인구를 120만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지금 2030으로 가지고 계획 인구를 잡아놨다는 거는 그 그릇의 크기를 일단 섹터를 넓혀놨다는 예, 걸로 그렇습니다. 보고, 이게 100% 이 정도는 가지는 않지만 70~80%는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승인 권한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면 이제 이걸 그 승인받는 인구가 지난번에 이제 저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12만 위반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86만을 받았지만 거기서 그 실제 인구를 못 받고 시가 예정 개발 용지로 받은 부분이 한 8만에서 10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은 거는 96만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수를 해보면 한 그 18만, 한 20만 정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 120만을 요번에 이제 입안해서 도에 올라가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이번에 기본계획 그 안을 한 게 통합적인 어떤 전체적인 계획도 하지만 개발 용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에 해당하는 이제 120만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지만 승인 받아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네. 39페이지에 토지 이용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시가예정지가 나와 있는데, 예. 시가예정지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증강 없이 지금 나왔거든요. 예, 토지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차피 도에서 이게 이제 18년 후에 목표로 가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요. 네. 어차피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부동산 추세도 좀 보면서 좀 가야 될 부분인데, 공동주택의 한계는 2025년 정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25년도는 공동주택의 저기는 거의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이제 연립주택의 고급화로 가겠죠.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군요. 그러면 예. 시가예정지에 얼마 확보를 할 것이며, 예. 또 도에서 시가예정지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도에서 다 인정을 해줄 것이며, 예. 특히 지금 우리가 무슨 절대 농지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 얼만큼 해줘가지고 시가예정지로 잡을, 지금 진이역세 지금 LG에서 88만 평 하려고 했던 진이역세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 농지로 돼 있지만 역세권으로 봐가지고 틀림없이 풀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가지고 해소를 시킬 것인가가 지금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용역사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용역을 해주셔야지,
그게 안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구가 뭐 우리 지금 잡고 있고 토지 이용 계획 잡고 있지만은 큰 저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하고 이제 도시 관리 계획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당해 시의 개발의 최우선 지표로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개발 구상에 있어서 이제 그 20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서 그 단계에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 용지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개발을 위해서는 용지가 좀 필요한데 그 용지를 결국엔 인구가 있어야 돼서 인구를 이제 계획에 중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시가 예정 용지도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지금 계획해 있는 부분이 지금 수치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서부터 저희가 38, 40페이지까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개발지하고 개발 가능지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해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토지의 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제 계획량은 169 평방키로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이제 그 용지들에 대한 그 소요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총 이제 늘어나는 게 40페이지에 보시면 시가 용지는 시가 예정 용지의 사업이 이루어진 거에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거기가 거꾸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실제 시가 예정 용지가 한 8평방키로가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1평방키로가 100만 평방미터가 되거든요. 30만 평이거든요. 그러면 한 이게 270만 평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벌 택지 같은 게 이제 3개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270만 평을 권역별로 이제 뿌립니다. 지금 그 인구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할 때요. 저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는 시가 예정 용지의 지금 확보인데 네. 과연 그거를 디테일하게 못 만들어 갔을 경우 도에서 승인을 해주겠네요. 네. 거기에 관점을 맞춰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의 한계는 근시일적으로 앞으로 향후 뭐 한 8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공동주택의 추세로 가겠지만 지금 네, 맞습니다. 부동산 추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원주택이나 고급 주택의 연립주택의 고급화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춘 시가용지를 우리가 용역에서 그거를 엑기스를 뽑아내가지고 도를 설득을 못 시키면 저희 계획은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이제 목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계속 20 해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표 년도 앞서 2035 2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마다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받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승인된 인구만 하더라도 지금 기 2020 제 86만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90%의 상당하는 사업 승인 인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16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이제 2035에서는 그 목표 년도까지 우리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5년마다 재검토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을 저희도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35 평택 도시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